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배석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분자, 생명, 그리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불경의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은 반야 바람일다 신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거하고 뒤따라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같은 말을 보겠습니다. 이 반야 바람일다 심경은 길지 않은 경전인데 이 8글자를 두 번을 반복했었거든요. 사실 이 반야 바람일다 심경의 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현대적 의미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이 시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색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공은 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그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빈 것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비어있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서로 모순되는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하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현실을 지배하는 물리적 특성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자의 세계를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매개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아보가드로 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 per 몰인데, 이 말은 1몰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는 항상 6 곱하기 10의 23승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6 곱하기 23승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죠. 이 숫자를 이렇게 써보니까 동그라미가 23개나 되니까 굉장히 길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그러면 1몰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게 수소인데요. 수소의 경우에는 이 분자량이,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2입니다. 수소 하나당 1이니까요. 근데 이 뒤에 g을 붙이면 2g이 1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소 분자 2g을 모으면 그 안에 수소 분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수만 가지고 수소 분자의 크기를 우리가 계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수소 분자의 크기를 알게 되면 수소 원자의 크기도 알게 되는데, 일단 한 가지 값이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액체 수소의 밀도입니다. 이 액체 수소 밀도는 구글에 찾아보시면 1ml당 0.07g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소는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이 수소 1몰이면은 2g이거든요. 7g이 1세제곱센티미터일 때 2g의 부피는 얼마나 될까? 이거는 2를 0.07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28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액체 수소를 취해서 그 1몰을 부피를 재보면은 세제곱센티미터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28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수소 분자가 몇 개 있을까요? 1몰이기 때문에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개당 이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일까요? 이 28세제곱센티미터를 6 곱하기 23승 개로 나누면 수소 분자 한 개가 차지하는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세제곱센티미터를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그러면 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세제곱센티미터,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입방체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는, 입방체는 가로 세로 높이 세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만 구하려면은 그 세제곱근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세제곱근을 구하면 이제 계산기에 넣으시면 금방 다 구할 수 있습니다. 4.793승인데 계산의 편의상 분모 분자의 10을 곱해서 47 나누기 10의 24승 이렇게 하고 3승근 루트를 씌우면, 여기는 이 3 곱하기 8이 24니까 분모는 10의 8승이 되고 이게 약 3.6. 그래서 이 3.6 나누기 10의 8승 센티미터가 이 한 분자의 한쪽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6 곱하기 10의 8승이죠. 근데 수소 원자의 반경은 어떨까요? 이게 절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이 길이를 4로 나누면, 그러면 수소 원자의 반경이
대략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4로 나누면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cm. 이거는 1cm 길이 안에 수소 원자가 약 1억 개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우리가 분자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 분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cm 안에 1억 개가 들어갈 정도니까 한 개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죠. 바로 이 정도 되는 그 이거를 이제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수소 원자의 구조입니다. 우리 물리학에서는 수소 원자의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보아 모델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이 주변에 전자가 구름처럼 흩어져 있다고 하는 그 확률 모델도 있는데 어떤 모델이든 간에 그 수소 원자의 반경은 같은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의 밀도하고 아보가드로 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충 계산한 거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예를 들면 양자역학적 계산을 통해서 그 수소의 반경을 구할 수도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이만한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소 원자의 구조인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습니다. 이 원자 핵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 양성자 반경을 이제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는데 수소는 원자 핵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성자 하나가 있죠. 이 양성자가 바로 수소 원자 핵을 구성하는 유일한 물질인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13승 센티미터의 그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죠. 근데 이제 10의 마이너스 13승 센티미터 이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너무 작으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 핵을 축구공 크기로 이렇게 키우면 그러면 이제 전자도 좀 더 멀리서 돌겠죠. 바로 이게 그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0.9 곱하기 10의 13승 센티미터하고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은 여기 10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축구공 반경을 10만 배 바깥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경기도가 있고요. 서울이 있는데 서울시 중앙에 축구공을 하나 놓고 같은 배율로 확대한 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경기도 밖에 있습니다. 7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수소 원자 하나를 보면은 이 중앙에 점이 하나 있고 이 전자는 이렇게 먼 데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내부가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안에 실제로 원자 핵을 제외하고는 다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색즉시 공이라고, 이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는 것은 사실은 빈 공간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어떤 탁자라든지 여러 물질에 이렇게 뭐가 지나가지 못하죠. 그것은 이 전자가 그 경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원자가 부피를 가지는 것은 전자가 주변에 경계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부피가 되는 것이지 그 부피 안에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하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색, 즉시 공이다 하고 말해도 맞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다 텅텅 빈 것이면은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빈 곳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핵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긴 한데, 점처럼 작긴 한데 거기에 뭐가 있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나 봤더니 바로 양성자가 있죠. 양성자의 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 센티미터거든요. 그런데 이 양성자의 질량을 보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굉장히 작아요. 양성자 하나 가진 질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양성자의 반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의 부피도 알아요.
왜냐하면 반지름만 알면 우리는 후의 최적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양성자의 부피를 구하고 그 부피로 양성자의 질량을 나누면 그럼 양성자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승인데 보통 이제 반지름 쓰면 길이를 세제곱해야 부피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39승, 마이너스 39승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양성자의 밀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6 곱하기 10의 11승 킬로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 숫자가 느껴지세요? 킬로그램으로 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거를 1000kg이 1톤이거든요. 톤으로 바꾸면 6억 톤이 됩니다. 즉 가로 세로 높이 1cm, 그러니까 각설탕 정도 크기의 그 물질이 무게가 6억 톤이 된다는 겁니다. 상상이 안 가죠. 요 가운데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양성자가 비록 부피는 작지만 그 작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그 양성자의 밀도는 6억 톤 퍼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높은 밀도입니다.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가 높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양성자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우주의 역사가 한 150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뭐 200억 년 된다는 학자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그 근처입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생겼다가 나이가 다 돼서 부서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6억 톤 퍼 세제곱 센티미터의 양성자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우주의 수명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한 1000억 년 이상 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성자가 얼마나 견고하게 생겼는지 알 수 있죠.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거의 빈 공간이 갖고 아주 점처럼 생겼지만 이 작은 이 점 핵을 구하는 이 물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대단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대단한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이 빈 것처럼 보이면 즉 이게 실존하는 것이다, 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텅텅 비어 있어서 색 즉시 공이지만 텅텅 빈 것 같지만 그 안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이 핵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보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실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경에서 부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 붓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은 눈을 뜬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부처님만 눈을 뜬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부처님께서 그 눈에는 5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육안인데 바로 우리가 다 그 앞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뜨는 눈이죠. 이 눈은 육안입니다. 육신의 눈이죠. 근데 이 눈 말고도 4개의 눈이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천안, 시공간을 꿰뚫어 보는 눈, 해안, 진리를 보는 눈, 법안, 원리를 꿰뚫어 보는 눈, 불안,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 이 중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눈은 육안밖에 없죠. 다른 거는 없죠. 근데 이제 이보다 좀 더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새로운 눈을 떠야 되겠죠. 근데 이런 눈을 어떻게 뜨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논리로 보는 겁니다. 논리로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숫자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분자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드렸죠. 그 수소 밀도를 가지고 아보가드로수와 결합을 해서 간단한 조합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은 그 분자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눈으로 따라가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 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보는 거예요. 눈이 본 것이 그것이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본 것뿐입니다. 바로 육안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계산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보는 눈은 또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이것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접 손으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숫자를 종이에 쓰고 곱해보고 나눠보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수치가 나오는가를 직접 확인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여드린 그 양성자의 그 밀도라든지 수소 분자의 반경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계산이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면 그 안에서 새로운 걸 느끼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어쩌면 바로 이런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뭐 이런 것들을 뜨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상입니다.